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로켓용 엔진을 고체 연료로 쓰는 것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하면서 김정은이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가운데 북한의 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을 개발해 놓고도 이것에 뚫리는 B급을 입힌 군의 비리,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집중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군사전문기자 이정훈 편집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체 연료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제 개발했다고 그렇게 떠드는데요. 네, 저 음식점에 가보시면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요즘은 다 도시가스로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네. 옛날에는 왜 고체 연료라 그래서 이렇게 초처럼 된 거 키는 거 있었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초처럼 돼 있으면은 네. 가스관을 연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응고된 상태의 연료다, 그런 말씀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켓에 장착했을 때, 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미리 징후를 파악해서 할 수 있다는 킬체인이란 우리의 작전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게 염려하실 건 없고요. 네. 자, 이제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다가, 즉 산소가 없는 데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우주 공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에베레스트 높이를 8,800 몇 메타라 그러잖아요. 네. 8,880. 그럼 바다에서부터 한 10km쯤 올라가면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사람들이 산소가 없다고 하면서 네. 공기통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산소가 적다는 얘기인데, 네. 10km 이상, 20km, 30km, 비행기가 보통 한 해발에서 10km 네네. 정도 날아가는데 거기만 해도 공기가 적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런 데서 불을 붙이면 산소가 적어서 잘 안 타거든요. 네. 이거는 미사일은 더 높이 올라가니까 100km, 200km까지 네. 올라가니까 산소를 지고 올라갑니다, 스스로가. 아하, 네. 그다음에 산소와 같이 탈 연료, 예. 쉽게 말하면 등유나 무슨 알코올 램프 같은 경우는 알코올도 연료가 되겠죠. 네. 그런 걸 지고 올라가는데 이 고체일 그럼 경우. 그게 다 액체란 말입니다. 네네. 산소 같은 경우는 기체인데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액체 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액체가 이게 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네. 변질도 가능하고. 네네. 네.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고체화시켜버린 게 고체 연료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액체 연료는 이게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주입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네네. 길어도 24시간 지나면 액체 성질이 변해서 네. 다시 뽑아내거나 예. 해야 되는데 고체 연료는 한 10년 넣어놔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발사하기 직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하는 게 액체 미사일이라면은 네. 고체 연료는 딱 넣어놓고 아무 때나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네,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가 정찰 활동으로 쟤네들이 미사일을 세워갖고 액체 연료를 넣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고요. 네. 파악할 수 있다면은 액체 연료를 집어넣는 걸 놓고 딱 보고 이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데 그것도 파악 못한다면 액체나 고체나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고체는 미리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죠. 사실이라면 북한의 공격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공격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격이 가능하니까 네. 우리가 통신 감청을 통해서 북한이 공격할 것 같다라고 파악하는 순간에 날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대응은 심각하게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말은 하던데, 자,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네네. 철갑탄 이거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경우에 어차피 우리 레이더로 뜨면은 잡으니까요. 네. 잡아갖고 그때 대응하는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게 특히 사드가 있으면 많이. 네. 사드는 지금 들어주도 않았는데 사드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한미 간에 약간 또 한중 간에 무슨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기를 어떤 경우든 방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방탄복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복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총을 쏘게 되면은 이 총알이 사람을 다 관통을 합니다. 네.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건데 네. 그거를 어떤 옷에 또는 어떤 갑옷 같은 것에 개념으로 놓고 그걸 막겠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생크포로 그런데. 만들어서 굉장히 두껍게 만드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움직이질 못해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총알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옷이 너무 무거워지거나 네네. 두꺼워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이게 꿈의 희망사항인데 네. 지금 그런 게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아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노력을 했는데요. 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발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데 그걸 빼돌리고 B급을 하고 뭐 돈 중간에 받아먹고 했다는 이게 무슨 뭐 이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수사 선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번 또는 뭐 어떤 조건에서만 되는 걸 가지고 됐다라고 하고 나서는 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탄복이라는 개념은 글쎄요. 네. 지금도 방탄복을 입고 총알 맞으면 가볍게 부러지거든요. 네. 사람이 살기만 한다 뿐이지 치명적인 타격은 입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성능이 미달이니 예. 뭐 충족됐니 하는데 그런 네. 과정에서 또 부정부패가 있고 하는 건 그것도 별건의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군사 문제는 들어갈수록 복잡한데 잠시 후에 남경필 도지사를 만나야 돼서 오늘은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정훈 위원이었습니다.